네, 저도 말씀드려야죠. 음악은 김창완, 뉴스는 주영진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오시는 두 분,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그리고 SBS 보도국의 손기준 기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손기준 기자는 오늘 첫 출연인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쪽 보고 말하면 되겠죠. 아니 저보고 얘기하셔도 되고 늘 화면은 네. 우리 손 기자를 비추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전 정치부 손기준 기자라고 예. 하고요. 저 아까 이제 격주로 나오는 이제 김상빈 기자와 함께 민주당 출입하고 있고 민주당 출입. 네, 예. 과거에는 이제 뭐 당연히 기자는 다 거치는 예. 경찰이나 뭐 법조팀에도 있었고 예. 경제부 잠깐 있었는데 예. 라디오들은 좀 처음이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또 손기준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민주당 출입하면은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 쭉 지켜봤을 텐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변화가 비교가 어떤 걸까요? 뭐 글쎄 기존과. 이전과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정청래 대표가 워낙 개성이 강한 정치인이다. 또 자기 주장이 확고한 정치인이다. 강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뭐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뭐 저 교육연수원장인가요? 저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전 의원을 또 임명했던데 그런 인사들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떤지? 일단은 맨 처음에 누군가가 이제 그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되셨던 이제 이재명 예. 대통령하고 그때 당대표시라고 지금을 좀 비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저한테 대통령께서는 약간 좀 몰입꾼 느낌이었다 당대표 때. 약간 몰입꾼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뭐 양치기 할 때 예. 자연스럽게 가게 약간 유도하고 뭐 얘기를 좀 많이 듣는 느낌이었는데 예. 조금 더 이제 정 대표는 좀 더 주도적인. 자 이렇게 좀 하자. 먼저 좀 이런 게 얘기했고 최마국 전 의원 이제 좀 이제 임명한 것도 역시 예. 조금 자신의 이중이 좀 더 반영된 거라고 들었고요.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다. 네, 조금 더 워낙 가까워서. 두 사람이 돈독한 사이라는 거는 뭐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사실상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도 본인들도 또 스스럼 없이 친하다는 걸 밝히고 그런 거 보셨죠? 네, 그렇죠. 예, 정청래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요즘 뭐 유튜브 보다 보면 뭐 특히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고정 출연하는 데가 많아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주영진의 뉴스 직격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도 또 이쪽도 보고 있을 텐데 현재까지 발표는 안 되고 있는데 곧 발표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김윤희 기자 또 김종일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있는데 오늘 대표가 확정될 가능성은 별로 안 커 보입니까? 와, 이제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걸 말씀하시라고 하시니 네. 어렵지만 그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결선 투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동혁 후보가 엄청 많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예. 네. 어제까지 뭐 여론조사 보다 보니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경태 후보가 1위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장동혁 후보가 1위, 네. 조경태 후보가 꼴찌. 이렇게 일반 국민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 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반 그런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오히려 그 당원들 대상으로 이번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네. 때문에 지금 당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한 결과는 아마 그 여론조사보다 조금 더 예. 장동혁 의원이나 아니면 김문수 전 전 후보. 예. 후보에게 더 치중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할 때도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뭐 이런 네. 뭐 현수막 같은 걸 들고 이번에 그랬죠. 마지막 토론 때도 그걸 또 들고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안철수 후보가 조경태 후보의 계속되는 단일화 요구를 결국 거절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또 영향이 있을까? 이른바 탄핵 찬성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아서 과연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경우 결선 투표에 그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도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무리 그 이제 탄핵 반대 후보를 막겠다라는 대의 명분에 쫓겼지만 압박을 받았지만 단일화 요구에 응하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안철수 후보의 별명이 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일화를 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응하기 어려웠을 거고 지금 아까 김윤희 기자 말씀처럼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심 80%로 이루어지는 그 전당대회인데 네.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당원들의 지지세가
그 반탄핵파인 김문수, 장동혁, 이른바 김장 후보한테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투표율이 되게 높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네. 하는데 투표율이 44.4%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지난해 7월 한동훈 대표 때인 48.5%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김기현 대표를 선출한 전대 투표율 55.1%보다 훨씬 낮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도 이렇게 열기가 뜨겁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때만 해도 50%가 넘었고 이번에 민주당 8월 2일 정청래 그 당대표가 선출됐던 민주당도 권리당원 투표율이 57%였거든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투표율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그 얘기인즉슨 지금 그 국민의힘의 온건 당원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거나 못 본 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을 오늘 하나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손교준 기자. 야당,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이고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힘과 뭐 법안 처리나 많은 부분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계속 강하게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눈도 안 마주치고 악수도 하지 않고 거듭해서 정당 해산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기보다는 전에도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사람하고 악수한다라는 이제 게시글을 네. 썼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 대표는 원래 기류가 이런 것 같고 그때 뭐 특별히 이런 거를 어떤 오늘의 발언이 뭐 새로운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뭐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 대표가 사실 그때 이제 게시글 사람하고 악수한다 이런 게시글 전후로 좀 야당 대표들을 다 만났는데 네. 그때 국민의힘만 없었었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안 네. 갔죠? 근데 개혁신당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꼭 집어서 국힘을 약간 물어보니 이제 지도부 중에 모 의원님이 저한테 좀 이런 취지로 정치는 원래 협치다. 예. 그런데 지금 약간 비상계엄 이후의 내란 사태에는 협치가 가능한 의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만나야 되냐 약간 이런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솔한 사과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뭐 기류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 여당의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가 제1야당을 협상의 상대나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란 정당이다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이건 내란은 정말 심각한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열렬한 그 호응과 박수를 보내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뭔가 굴러가야 되는 거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도 같이 끌고 가고 서로가 손을 맞대고 박수소리가 나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건데 어느 기자가 얘기할래요? 김민희 기자 얘기할래요? 네네. 예.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가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팬덤 정치를 즐기는 그 유권자분들은 보니까 좀 무기력해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의 보조자, 뭐 하수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정청래 대표처럼 정말 아주 화끈하게 잘 싸우고 또 저런 뭐 내란 정당 정도는 해산도 시킬 수 있고 또 내란 정당 대표하고는 악수도 안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치인들을 원하는 건데요. 근데 그 정청래 대표가 요즘에 이제 조국 전 대표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뭐 경쟁 상대네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는데 실제 그 조 전 대표 팬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조 전 대표하고 실제로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막 강경한 발언,
입장, 더 센 발언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그 바라보기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이게 원래 아마 법무부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마 그 개정안도 내놨죠. 정당도 그런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아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로 현 정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아마도 청구한 상황에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포석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될 정당이다. 그리고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극우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3특검이 돌아가고 있어요. 특검 연장됐죠.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특검을 그때까지 사실상 이슈로 끌고 가서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이란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이란 딱지를 붙이게 되면 국민의힘은 탄핵 찬탄파와 반탄파가 계속해서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부지리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이번에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국민의힘 최다선 분과 그 어제 오찬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최다선이면 너무 쉽게 몇 명 있잖아요. 네. 몇 명 있잖아요.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예. 자기네들은 요새 그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얘기를 보면 일본의 자민당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 그다음에 정청래의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이 일본의 자민당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론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우리 정당을 107석의 국민의힘을 3특검과 스스로 분열하게 만들어서 개헌저지선 7석을 무너뜨려서 안으로 무너지든 밖으로 무너지든 그리고 국민의힘을 오른쪽 맨 코너로 몰아서 구구에 딱 가둬놓고 자기네가 되게 넓은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다. 예. 이게 정치 공학적일지언정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라는 강한 스피커를 갖고 아주 크게 내란 정당을 100번 1000번 외치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3특검에서 계속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 게 6월 지방선거까지 가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현실 인식을 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면 될 텐데 네. 민주당의 의도대로 현재 국민의힘이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전당대 판세 분석도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전당대회가 일단 끝나고 나면 이 내란 정당 틀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네. 당 대표가 나오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계속 굴러가고 있지만 좀 민생이나 경제에도 좀 협조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대통령이 제시하는 그런 민생 이슈 주제를 더 능가하는 그런 주제들을 좀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것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강성이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여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투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 경선 결과 발표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산으로 집계가 되면 금방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뤄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등과 2등 만약에 결선 가게 되면 순위 발표는 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워낙 좀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전망하고 기대하던 것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갤럽, 리얼미터, MBS 이렇게 세 군데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전체적인 흐름 또 민심을 잘 반영하는 것은 아니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 1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두 두 정당 모두 3%포인트 올라갔다. 이 얘기는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에 그 전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또 지난주보다도 3%포인트가 더 떨어져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2주 전에 64%에서 지난주에는 59% 그리고 이번 주에는 56%가 됐습니다. 중도 진보층은 같거나 조금 상승했고 보수층에서는 9%포인트 많이 떨어졌다.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부정평가 이유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특별 사면이 가장 많았다. 21%가 특별 사면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대답을 했고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 경제 민생이 그 뒤를 이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성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접촉률은 42.1%, 응답률은 13.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갤럽의 이런 정기 여론조사 결과 발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전주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하락세를 보였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흐름 자체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펼치는 국정에 대한 민심에 실망을 하고 있거나 혹은 비동의한다라는 뜻을 지금 민심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 되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기억하십니까? 49% 아닙니까? 예, 49.42%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3대 주요 여론조사에서 여기에 근접하게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던 선거 연합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분석들을 하고 있고 어디가 주로 이제 빠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조국 사면 그 등의 영향으로 이제 20대가 많이 빠지고 있고 중도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온건 보수가 빠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을 그 민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별 사면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어제 아마 송기준 기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그 고문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간담회 내용 브리핑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뒷이야기도 많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게 되면 지지율이 4에서 5% 포인트 정도 빠질 겁니다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그래도 가야 할 건 갑시다.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강성필 부대변인도 조국 전 대표가 원망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돼서 출감한 이후에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모양이죠. 당장 이제 최근에 이제 한준호 의원이나 이제 전현희 의원님도 라디오 에 나가서 우려도 표했었고 당장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했던 이제 강득구 의원님도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 도중에 이제 이후에 백브리핑에서 좀 약간 자숙 정도를 촉구하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 가장 문제됐던 발언이 n분의 1이었던 답이었는데 그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 16주기 묘역 참배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답을 한 건데 저도 현장에 그때 있었는데 사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약간 좀 2030 세대에 대한 답이 좀 더 집중됐었는데 당시에는 근데 그 발언 두고 약간 좀 조국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별로 이제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지금 페이스북 많이 하고 그러긴 하는데 원래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맡기는데 주저함이 없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이제 기류가 좋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계속해서 호남 지역을 돌면서 뭐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마 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조국 전 대표가 뭐 자신의 특별 사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 중에 n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마 민주당 의원들을 좀 자극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조국 전 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 사면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갤럽 여론조사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드리는 사이에 지금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경선 결과가 담긴 쪽지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가 되면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후보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뭐 이 결과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텐데 말이죠. 강두구 의원이 아마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네, SNS에도 이제 글을 올리셨기도 했었고 이제 되게 이제 되고 나서 좀 감사하다 이제 뭐 좋은 의미다 이런 취지로 또 글도 올렸었는데 오늘 이제 브리핑 약간 이제 백브리핑에서는 좀 약간 이거에 대한 좀 자숙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두구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언제 뭐 다음에 출마하겠다 또 20, 30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냐 정치적 성과로 보답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과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조국 대표의 모습과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 이런 부분에서 좀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소한 자숙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김윤희 기자가 강두구 의원 이야기 들어봤는데 네. 야 내가 사면 복권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조국 전 대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다. 뭐 2030 내가 사과한다고 뭐 그 사과 받아들이겠느냐 마음이 바뀌겠느냐 자숙해라 지금 이런 요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실이나 그 여권에서는 그 n분의 1 발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손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이 발언에 굉장히 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과연 진짜 n분의 1일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지지율 하락의 한 80% 정도는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물론 조국 전 대표가 마음이 급하겠죠. 지방선거 이제 앞두고 있고 또 민주당하고 경쟁도 해야 하고 또 조국 혁신당이 존재감도 회복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자숙할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왜 그럼 조국 전 대표는 우리가 또 그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요? 제가 오늘 그 윤재관 수석 대변인이랑 점심을 먹고 왔는데 윤재관 대변인, 김종일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네요. 이 정치부 기자들은 원래 밥을 잘 먹어야 돼요. 혼자 밥 먹으면 안 돼요. 정치부 기자들은 가능하면 취재원들하고 계속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 실제로 조국 전 대표가 매우 마음이 급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갇혀 있었던 그 시간 동안을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아까 김민희 기자 말씀처럼 지방선거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국 대표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이제 안에 들어가고 나서 지지율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12석을 얻고 690만 표를 얻었던 정당이 지금 지지율 2, 3% 정당에 머물러져 있는데 이거를 빨리 내일 한 자릿수 후반대 두 자릿수까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매주 급하다라고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강두구 의원이나 이렇게 조국 지금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민주당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는 민주당이 아주 큰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줬으면 조국이라는 정치인은 저 팬덤 있는 정치인은 우리의 대선 후보일 거야라고 그런 카드로 생각을 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자강론을 얘기하고 합당의 선을 긋고 엄청난 팬덤을 보여주니까 가만 둘러보니까 우리는 조국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 있지? 잘 모르겠네.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확 올라오는 거죠. 근데 지금 마침 지지율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조국 전 대표가 하는 행보들이 민주당한테 아픈 거예요. 호남에 계속 가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재보궐 선거에서 그 군수 선거였지만 졌잖아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호남은 민주당한테 회초리를 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기준이 혁신당이랑 민주당이 다른데 자꾸 조국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 엎드리고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차기가 누가 있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꾸 그 미움의 손가락이 조국 전 대표한테 가는 조국 거죠. 전 대표가 또 지금 저 호남 지역 당원 간담회를 명분으로 호남 지역을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민주당을 좀 자극한 그렇죠. 요인이 됐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 6월이 일반 국민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예. 많이 남았지만 예. 정치인들 입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만약에 조국 전 대표와 누군가를 붙여서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여론조사를 붙였는데 민주당이 압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어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올라오시는 거예요. 울컥울컥 하신다.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석 달도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뭐 벌써부터 차기를 얘기하는 건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분주히 늘 다음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것들까지 벌써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이 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마음은 그럴 텐데 또 그 이면의 깊은 곳에서는 또 다음도 염두에 두고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고릴라 게시판에 박성남, 이인순, 박유한 님이 송기준 기자님을 아주 앳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반가워요, 송 기자님. 바쁜 곳에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송기준 기자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저 의원님 그런데 그 님자 안 붙이셔도 돼요. 여기 방송할 때는 그냥 님자 안 붙이시고 의원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저희가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가장 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